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시험지를 보신 순간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이번 2022년도 고급 국가직 시험 한국사는요, 역대급으로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만 충실히 공부하셨던 학생이라도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가책형 기준으로 해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 가족 공동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가 먹을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이거는 우리가 옥저에서 가족 공동무덤제 이렇게 자주 보셨던 사례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옥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옥저 민며느리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2번, 제가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렇게 되면 부여. 소도는 사만. 4번, 무천은 동해 제천 행사였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1번,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었다. 미륵사지 석탑이 목탑 양식이 반영된 석탑이었죠. 다음, 정림사지에는 정림사지 5층 석탑. 근데 3번을 보시면 능산리 고분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능산리 고분군은 어느 지역의 능산리 고분군이에요?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 그죠? 그러면 이게 백제 사비 시대 아닙니까? 이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은 굴식 돌방 무덤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계단식 돌 무지 무덤. 이거는 서울 석촌동 고분이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성 시대의 고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 놓고 오답이 된 거죠. 다음, 문영왕릉에는 무덤 주인공을 알려주는 지석, 문영왕의 지석, 문영왕비의 지석. 그래서 2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조선시대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1번, 사간호는 간쟁기구죠. 그러면 1번에 교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지는 왕의 명령을 문서화시키는 교서입니다. 그러면 교서를 작성하는 곳은 어디예요? 예문관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다음,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 및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러면 시정기를 편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춘추관에서 편찬하죠. 다음, 춘추관은 금방 역사 편찬기구. 그러면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곳은 어디예요? 외교문서는 승문원에서 작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4번, 승정원은 국왕의 명령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기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볼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무엇은 연통제라고 하는 비밀 행정조직망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미 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국내 인사와의 연락과 이동을 위해 교통국을 두었다. 또한 외교 선전물을 가능해서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고,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임시정부의 활동 방향을 두고 외교운동 노선과 무장투쟁 노선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운동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1번 외교운동을 위해서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 이승만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비밀결사운동을 추진하고자 독립의군부를 만들었대요. 이 독립의군부는 1912년 고종의 밀명을 받은 임병찬이 만든 복벽주의 단체였었죠. 그래서 임시정부하고는 관련이 없겠고요. 다음 이인영, 허위 등을 중심으로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이 서울 진공작전은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1908년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다음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한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되었다. 영국인 베델 그리고 양기탁 1904년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상관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볼까요? 다음 가와나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가,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부석사 체크. 여러 사원을 건립하였고 문무왕이 경주에 성곽을 쌓으려고 할 때 만류한 일화. 이거 우리 사료에서 보셨죠? 그러면 가는 누구? 의상입니다. 그 다음에 납은 뭘까요? 진골 귀족 출신으로 대국통을 역임하였고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구층탑 설립을 건의한 인물. 이 인물은 자장이죠. 자, 1번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제시하였다. 지금 고대국과 관련된 승려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1번에 가장 가까운 승려는 원효가 되겠죠. 다음 화엄 1승 법계도를 만들었다. 의상 화엄 1승 법계도.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왕호 천축국전은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 그리고 이론과 실천을 같이 강조하는 교관겸수. 이 교관겸수는 천태종의 통합 이론이죠. 그리고 의천. 네, 5번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볼까요?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당 현종 개원 7년에 대조영이 죽으니 그 나라에서 사사롭게 시호를 올려 고왕이라고 하였다. 그의 아들, 자, 대조영의 아들, 고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왕이죠, 무왕. 제2대왕 무왕. 뒤이어 왕이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가 겁을 먹고 그를 섬겼으며 또 하나의 키워드, 무왕식의 연호가 인안이죠. 그러면 보기에서 무왕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1번 수도를 상경성으로 옮겼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문왕. 문왕 때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를 했죠. 그런데요, 여기서는 그냥 상경으로 옮겼다라고 돼 있으니까 서왕 때 동경에서 상경으로 옮기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1번은 문왕일 수도 있고 성왕일 수도 있고. 다음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성기를 이루었다. 선왕 이후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성기를 이루었다. 다음 무왕 때는 장문효의 수군으로 하여금 당나라 산둥반도 등주를 선제 공격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고구려 인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의 도읍을 정하고 발해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번은 고왕.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죠.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가부토라 국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조선시대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 반포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국가체계를 수립하고자 새로운 정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전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조 때의 속대전이 간행되었고, 다음 정조 때 대전 통편, 그리고 왕으로 보면 고종 때죠. 흥선대군 섭정 시기에 대전 회통이 편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성종 때에는 홍문관을 두어 경영 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집현전을 계승하게 됩니다. 다음, 영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원을 붕당의 근거지로 인식하여 대대적으로 정리했었죠. 다음, 정조는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고 수원으로 옮기고 화성을 축조하였습니다.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삼정이정청은 1862년 진주밀란이 있었고, 이 진주밀란 안핵사였던 박규수가 건의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게 되죠. 그러면 이 1862년 삼정이정청의 설치, 이 시점의 왕은 누구예요? 철종이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이 8번 문제는 작년에도 나왔던 주제였었죠. 미출친 사건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중종에 의해서 등용된 조광조는 현량과를 통해 사림을 대거 등용하였다. 그는 3사의 언관직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갔고 위훈 삭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중종도 급진적인 개혁 조치에 부담을 느껴서 조광조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이 문제가 되어서 발생한 사건, 중종 때 기묘사화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가장 최근에 7회 에듀윌 모의고사를 풀어보셨을 겁니다. 그 모의고사에서 삼국사기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요. 그 사료가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네요. 가와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가 역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지어 왕에게 바쳤다. 성상전하께서 옛 사설을 널리 열람하시고 지금의 학사대부는 모두 오경과 제자의 책과 지난 역대 사서에는 널리 통하여 상세히 말하는 이가 있으나 도리어 우리나라의 사실에 대해서는 망연하고 그 심화를 알지 못하니 심히 통탄한 일입니다. 하물며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라를 세우고 정립하여 능히 예의로서 중국과 통교한 까닭으로 한서, 낭서에는 모두 열전이 있으나 국내는 상세하고 국외에는 소략하게 써서 자세하게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봐보세요.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돌려주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셨다. 이 문장 바로 삼국사기 관련된 문장이었었죠. 삼국사기. 다음 나번 볼까요? 역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문이 실려있다. 부여시와 고시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쪽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될 터인데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남북국이라고 한 단어가 나왔고요. 아, 이거 유득공의 발해고겠구나. 자, 그러면 1번부터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 서사시. 이것은 이규보 동명왕편이겠죠. 다음, 불교를 중심으로 고대 설화를 수록하였다. 이렇게 되면 일연 삼국유사. 다음, 나 발해고는 만주 지역까지 우리의 역사 범위를 확장하였다. 여러분들 이종휘의 동사,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이것은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건을 극복하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즉 발해의 영역이었던 만주 지방으로 우리 역사의 시선을 이렇게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일 거고, 다음 고조선에서부터 고려에 이르는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사실 4번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가 딱 특정이 안 돼요. 예컨대 동국통감 같은 경우에도 맞는 질문일 수 있겠고, 그 다음 안정복의 동사 강목 있죠. 이 동사 강목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볼까요? 다음 주장을 한 실학자가 쓴 책은 무엇입니까? 토지를 겸병하는 자라고 해서 어찌 진정으로 빈민을 못살게 굴고 나라의 정치를 해치려고 했겠습니까? 근본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라면 역시 보호를 심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제가 세워지지 않은 것을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 다음 밑줄,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 그러면 토지의 소유를 제한한다. 그러면 한, 전, 어느 해 어느 달 이후로는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자는 더 토지를 점하지 못하게 한다. 제한된 기준 이상의 토지를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죠. 다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광대한 면적이라 해도 불문에 붙인다. 그리고 자손에게 분급해 주는 것은 허락한다. 만약 사실대로 구하지 않고 숨기거나 법령을 공포한 이후 제한을 넘어 더 점한 자는 백성이 적발하면 백성에게 주고 관에서 적발하면 몰수한다라고 하면 수십 년이 못 가서 전국의 토지 소유는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기본서에 나와 있는 사료거든요. 그러면 확인해 볼래요?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한 한전운을 주장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박지원. 그러면 보기에서 박지원의 저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1번 반개수록은 유형원의 반개수록, 2번 익서무사설, 그리고 박지원의 열하일기.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다음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되겠죠.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제는 헌병에게 경찰 업무를 부여한 헌병경찰제를 시행하였다. 헌병경찰들은 정식 재판 없이 한국인들에게 벌금 등의 처벌을 가하거나 태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한국인은 이처럼 강압적인 지배에 저항해서 3.1운동을 일으켰으며 일제는 이를 계기로 지배 정책을 전환하였다.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직후부터 3.1운동 때까지를 우리가 1910년대에 무단통치 시대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무단통치 시대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1번 정답이죠. 토지조사령을 공포. 1910년 임시 토지조사국이 설치가 되었고 1912년 토지조사령이 공포되었으며 19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 창씨개명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창씨개명은 전시 동원체제에 해당한다는 것 아실 거고요. 1939년 조선 민사령을 일부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고 1940년부터 창씨개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자, 여러분들 제3차 조선교육령을 일부 개정해서 1941년 국민학교라고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황국 신민을 양성하는 학교. 다음 전쟁물자 동원을 내용으로 한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도가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전시 동원체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1번이 1910년대 무단통치. 자,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한국국민당을 이끌었다. 체크.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고자 한국독립당을 결성, 항일운동을 주도하였다. 광복 직후 귀국한 그는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남한 단독선거가 결정되자 그 다음 밑줄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 그럼 밑줄 친 그는 누구입니까? 김구가 되겠죠. 1번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해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여러분들 좌우합작위원회는 46년 7월 중도세력, 중도좌파 여운형과 중도우파 김, 규, 식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죠. 그리고 46년 10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 광복 직후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여운형과 안재홍을 중심으로 해방 직후, 광복 직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게 됩니다. 다음 무장 항일투쟁을 위해서 하와이로 건너가 1914년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설립하게 되죠. 다음 모스크바 상복 외상위 결정사항이 알려지자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펼쳤다. 바로 김구 반탁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볼까요? 제헌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이고 1950년까지 임기 2년 동안 활동했던 국회입니다. 자, 그러면 제헌국회에서 첫 번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게 반민특위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48년 9월 반민법이 제정이 되었고 48년 10월 반민특위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제헌의회 1번 정답입니다.
다음 한일 기본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성명. 이것은 1964년 6.3 시위, 6.3 항쟁과 관련된 문장 아니겠어요? 다음 통일 3대 원칙, 조국 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4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내용의 개헌안. 이거 1972년 유신 헌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재헌의회와 관련된 것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볼까요?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고종이 즉위한 직후에 실권을 장악한 그는. 고종이 즉위하였다. 그리고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럼 흥선대원군이죠. 이 흥선대원군의 섭정 시기 체크해 볼까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1863년부터 1873년까지죠. 그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천주교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교섭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천주교를 금지해야 된다는 유생들의 주장이 높아지자 다수의 천주교도와 선교사를 잡아들여 처형한 병인박해를 일으켰다. 이후 고종이 친정이 시작됨에 따라 물러난 그는 이모곤란이 일어났을 때 잠시 권력을 장악하기도 했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곧 물러갔답니다.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내용은 보기에서 무엇입니까? 1번 미국의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 보빙사는 개화운동의 연장선에서 1883년 미국에 파견된 문화사절단이죠. 다음 흥선대원군은 1871년 신미항요 이후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하였습니다. 2번이 정답일 거고, 국경을 획정하고자 숙종 때 1712년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게 되죠. 다음 통리기무함을 설치하고 그 아래 12사를 두었다. 여러분들 통리기무함은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기구였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중에 그 사료 특강할 때 한번 다뤘던 문제인데요. 그 사료인데요. 근데 뭐 특별하게 이 사료를 처음 봤다고 해서 문제 풀기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백제 계루왕은 장교와 바둑을 좋아했는데 도리미 구하기를 제가 젊어서부터 바둑을 배워 꽤 묘한 수를 알게 되었으니 계루왕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계루왕이 도림의 말을 듣고 나라 사람을 징발, 흙을 쪄서 성을 쌓고 그 안에는 공실, 노각, 정자를 지으니 모두가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창고가 비고 백성이 공공하니 나라의 위태로움이 알을 쌓아 놓은 것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제야 도림이 도망쳐서 그 실정을 고하니 이 왕이 기뻐해서 백제를 치려고. 자, 계루왕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도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계루왕을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도림이 도망쳐 가지고 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백제를 치려고 군사를 두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계루왕 그리고 고구려의 장수왕,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 함락, 그리고 계루왕의 처형. 밑줄 친 이 왕은 장수왕입니다. 보기 중에서
장수왕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장수왕은 공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했었죠. 1번 정답이고, 진대법은 고국 천왕 때 랑랑군을 점령 한 9년을 몰아내었다. 이것은 미천왕. 신라의 침략 후 내군을 낙동강역에서 물리친 것은 광개토대왕.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16번 문제 볼까요? 다음 설명하는 문화유산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은 주심포 양식의 맞배지붕 건물로 기둥은 배을림 양식이다. 1972년 보수공사 중에 공민왕 때 중창하였다는 상량문이 나와서, 자, 마지막 부분. 우리나라에서 즉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뭡니까? 안동 봉정사 극락전.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안동 봉정사 극락전.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죠. 다음 17번 문제 볼까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아건 파천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가 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재필 등은 무엇을 만들었다? 무엇은 고종에게 자주 독립을 굳건히 하고 내정개혁을 단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담긴 상소문을 제출하였으며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체크. 그렇다면 이 단체는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중에서 독립협회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1번 교육 입국조서는 1895년 고종이 반포한 겁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에서는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설치하고 세우고 독립관을 만들죠. 모화관을 괴수해서. 2번 정답이고, 홍범 14조는 고종이 1894년,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독립협회가 활동했던 시기가 1896년부터 1898년이니까 시점상으로도 전부 다 맞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18번 문제 볼까요? 가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자, 일단 첫 번째 박스에 무신 정권이 몰락을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공민왕이 즉위를 했답니다. 그럼 무신 정권이 몰락하고 공민왕이 즉위를 하였다? 이 사이에 원 간섭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보기 중에서 원 간섭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십시오. 1번 망권당이 만들어졌다. 망권당은 충선왕이 상왕으로 물러난 다음 원나라 수도에다가 설치한 거 아닙니까? 다음 정동행성은 2차 일본 정벌 당시 그때가 충렬왕 때죠. 설립이 되었고 일본 정벌이 실패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내정간섭기구화 되었습니다. 다음 쌍성총관부가 수복이 된 것은 공민왕 때 수복이 되죠. 그러면 공민왕 즉위 이후에 해당하니까 3번이 원간섭기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 제왕기가 편찬이 된 것은 역시 충렬왕 때입니다. 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볼까요? 밑줄진 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나라에는 관리에게 정해진 면적의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주는 전식과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 다음 농민은 소를 이용해서 비피가리를 하기도 했으며
시비법의 발달로 휴경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밭농사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고 이 나라 말기에는 집합법 대신 이양법이 남부지방 일부에 보급될 정도로 논농사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이암에 의해서 중국 동서인 농, 상, 집, 요도 소개되었다. 자, 문장 전체가 전시과 설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 시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1번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 3사. 고려시대 3사는 곡식이나 화폐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기구죠. 회계기구니까 재정기구. 2번 곡물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뀐 것은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대동법은 조선 후기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으니까 고려시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거두었으며 고려시대니까 소라고 하는 행정구역의 주민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였습니다. 고려시대만 존재했던 특수행정구역 소.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자, 가는 1871년 신미양요 이후, 그리고 가보기역 1차인지 2차인지 표시가 되지 않긴 했지만 전부 다 1894년에 해당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가 1871년, 1894년 사이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 1번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 다음 정미의병은 몇 년도에? 1907년도에.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이거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1868년도에. 그리고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조약 조미소 통상조약은 1882년도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해설 강의도 그닥 길지 않게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쩔 때는 국가직이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지방직이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뭐 시험마다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번 시험이 쉽게 나왔다고 해서 다음 지방직 시험도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지엽적인 내용들도 봐두시는 게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시험 치르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요. 내일부터는 또 지방직 준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